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문학의 신이 되고자 하는 단독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구독자분들이 이제 100분씩 늘어날 때마다 그 100명을 이제 간격으로 해가지고 감사의 인사 영상을 찍었었습니다. 물론 뭐 다른 컨텐츠라던가 아니면 뭐 다른 내용을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이라던가 뭐 코미디 뭐 이런 거 관련된 유튜브들은 특히나 정치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가 팍팍 늘어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내용이 사람들이 가장 가볍게 그리고 생각 없이 관심 가지기가 쉽고 그냥 흘러가듯이 재미삼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접할 수 있는 가벼운 컨텐츠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뭐 정치라는 게 가볍다라고 생각하냐라고 말씀하실 텐데 사실상 우리나라 정치는 가벼운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정치의 형태가 아니라 그냥 당파 싸움을 넘어서 그냥 지역 싸움, 지역 갈등,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네 땅, 내 땅 해가지고 서로 그냥, 아웅다웅하는 그런 다툼? 그냥 그 정도? 뭐라고 더 설명을 할 가치가 없어요. 그 필요 이상으로 말할 필요도 없고, 뭐, 좌가 어떠니, 우가 어떠니 언급하는 것조차도 실례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묘사할 수 있는 적절한 용어라던가, 정치학적 개념 같은 것들을 끄집어내는 것 자체가 모순일 수도 있다. 그게 우리나라 정치뿐만 아니라 후진국의 정치들의 이제 양상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그런 주제의 컨텐츠라던가 게임 같은 것들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매번 얘기하진 않지만 그래도 되게 감사하고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그 이면, 양면성에는 그래도 뭐 내 영상이 마음에 들고 뭐 싫다 그러면은 나는 어쩔 수 없다. 그렇다고 내 스타일을 바꿀 순 없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반은 컨셉이고 반은 진심이에요. 그죠? 제 영상이 하고 싶은 말 할 때는 정말 진심이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조금씩 한 분 한 분 뭔가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은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있죠, 세상에. 어, 뭐 이 분야 저 분야 다 건드리는 사람도 있고 하나에 몰두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어느 누가 훌륭하고 어느 누가 천박하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앞에서 맨날 서두에서 영상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인문학의 신이 되고자 한다. 뭐 목표를 그렇게 크게 잡았다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근데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처음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사실상 모든 어떤 거대하고 위대한 업적들은 어떤 추상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추상성에서부터 연역해 나가는 거예요. 뭘 연역해 나가냐면은 그 추상성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닿을 수 없을 것 같고 두리뭉실하고 형태가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거의 형태와 모형, 구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종류의 내 방법론을 적용해야 되는가에 있어서 수많은 이 방법과 가짓수를 생각하는 그게 연역적 방법이잖아요. 그런 연역적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나의 궁극적 목표를 도달하게 만들려면 결국 그 궁극적 목표가 추상적이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뭐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건 어떤 직업에 종사를 하시건 무엇을 공부하시건 간에 정말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새겨들어야 할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목표를 크게 가져라. 뭐 꿈을 뭐 작게 가지면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 꿈에 도달하기도 전에 그 중간쯤에서 멈춰버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말이 사실상 틀린 말이 아닙니다. 누가 딱 들었을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 단독자님은 뭐가 목표세요? 꿈이 뭐예요? 말씀하시면 저는 뭐 돈 뭐 이런 거 얘기 안 합니다. 당연히 그런 게 목표가 아니니까. 나는 인문학의 신이 되는 게 목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 이카루스가 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다가 추락할지, 밀랍이 녹아가지고 바다에 떨어질지, 아니면은 뭐 신들과 함께 넥타르를 마시면서 뭐 떠들고 앉아있을지, 그거는 나중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유기체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언제 소멸될지 모르는 이, 간당간당한 그 궤도를 회전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서 언제 궤도에서 이탈할지 모른단 말이야. 이것은 누가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이것을 뭐 신이 관장한다고 믿는 뭐 부족도 있고 민족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신앙자들도 있겠지만 사실상 어쨌든 소멸과 생성, 변화를 거친다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짧은 어떤 궤도를 도는 동안에 그 사람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가는가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고 그 목표가 추상적이고
그 궁극적 목표가 난해하면 난해할수록 그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과정을 좀 더 세밀히 검토할 것이다라는 그런 신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얘기할 때마다 항상 뭐 인문학의 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 수단과 방법이 너무 자의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만족해 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단독자도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그 수많은 인문학의 방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 알고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다 알고 있지 못하는데 가끔씩 물론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제 유튜브는 유독 구독자 수 대비 악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두 명씩 가끔씩 이제 어디서 이제 기어 들어와 가지고는 악플을 다시는 분들이 막 이런 얘기 해요. 얼마 전에 또 그런 얘기 했더라고. 뭐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도스토옙스키의 아주 데뷔작이죠, 일종의. 그에게 명성을 안겨다 줬던 어떤 그 데뷔작인데, 그 책을 읽고 제가 리뷰를 하는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옛날에, 몇 년 전에. 근데 거기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영상에서 뭐, 그 주인공, 바르바라가 여자 주인공이고, 남자 주인공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나이가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뭐, 중년의 남성이었고, 여자 주인공은 나이가 어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니 남자 주인공 나이가 47세라고 정확하게 소설에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두리뭉술하게 얘기하냐? 책을 똑바로 읽지 않고 대충 읽는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전 느낀 거예요. 아, 이 수많은 과정과 이 수많은 학문의 이 범주에 어느 누가 완벽하게 접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완벽하게 접근할 수는 없어요. 완벽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할 뿐이지. 근데 그런 거를 트집 잡는다는 그러한 사실도 어처구니가 없었거니와 그런 사람들이 뭐 세상에 있다라는 것은 새삼스럽게 뭐 놀랄 만한 일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라면은 내가 이 한국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뭐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이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뭐 기분도 좋지 않았겠지. 당연히. 근데 대꾸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대꾸를 안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 특징이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겠지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서 지가 얘기를 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면 그 반론을 먹이 삼아서 자양분 삼아가지고 막 뿌리를 뻗어 나가고 줄기를 뻗어 나간단 말이야. 위아래로. 그래가지고 막 그 논의와 뜻과 그 논제를 확장시켜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가당치 않은 곳까지 자꾸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별말은 안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그런 분들도 있었지만 아무튼 간에 어느새 700명이 이제 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재밌고 의미 있게 봐주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상당히 저도 만족스럽고 노력을 멈추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간혹 또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분들 옛날에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여러분들 배움이라는 게 나중에 조건이 다 갖춰졌을 때 배울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돈이 어느 정도 생기고 여유가 있어야지 공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책을 읽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이 들어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책을 열심히 읽겠다. 외로워지면 그때 책 좀 보지 뭐.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때 외로워지면 다른 수단을 찾을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경박한 삶의 방식에 걸맞은 다른 방식을 찾겠지. 뭐 막걸리를 마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술에 취해가지고 뭐 룸사롱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저기 뭐 방석집 간다든지, 집에서 그냥 TV 잔다든지, 그냥 TV만 보고 앉아 있는다든지, 뭐 그 당시 되면은 이제 뭐 시간이 흐르면은 뭐 이 플랫폼 같은 데에서 영화라던가 미디어 시장이 더 많이 발전할 거고 지금보다. 그러면 그냥 방 안에 틀어박혀가지고 바보 상자 앞에 앉아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 신념 없이 멍청하게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가가지고 독서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감사의 영상을 찍으면서 동시에 책도 3권을 추천드릴 건데 이 3권을 추천해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거예요. 이 올 한 해 24년이죠. 뭐 용띠의 해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올 한 해에는 여러분들 공부라는 거라든가 독서라는 거에 대한 접근을 좀 다르게 마인드를 다르게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뭐 읽어봤자 까먹으니까 읽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은 어차피 사놓고 한 번 읽고 다시 안 볼 건데 뭐하러 사서 읽어 그냥 돈 아까운데 빌려서 읽으면 되지 라든지 아니면은 뭐 무거운데 뭐하러 종이책을 사서 봐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전자책이라던가 PDF로 다운받아가지고 핸드폰
인스타 쇼츠라던가 이런 거 보듯이 이렇게 서핑하듯이 핸드폰으로 책 읽으면 되지. 뭐 이런 마인드라든지 이런 생각들을 다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지금 2024년 앞으로도 더 그럴 거지만 여러분들 책은 재미로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뭐 허세 부리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아, 나는 책을 재미로 읽는데 나는 책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 달에 10권 정도는 읽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단독자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왜 그런 얘기는 안 하냐? 그냥 그게 삶이거든. 그런 걸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은 그냥 매일매일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한 달에 뭐 20권을 읽는지 뭐 10권을 읽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냥 그게 일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이제 막 자부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를 속이고 있어요. 나는 정말 재밌다라고 읽지만 그 사람들 재밌어서 읽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독서 자체가 재미로 독서하는 거 아니에요. 재미로 독서를 한다고 하면 제가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새로운 분들이 오셨으니까. 재미로 독서를 하면 여러분들 한 달에 5권도 못 읽습니다. 제가 진짜 장담하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유혹이라던가 여러분들의 어떤 그러한 구미를 당기게 하는 욕구를 끌어당기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한 것들에 빠져들으면은 책을 필 시간이 있겠습니까? 책을 필 시간이 없어요. 게임하느라, TV 보느라, 나가 노느라, 술 마시느라, 여행 가느라 책을 볼 수가 없다고. 그러면 책을 어떻게 보는 걸까, 여러분들? 현대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자극과 미디어 이런 것들이 노출이 돼 있어가지고 강제로 책상에 앉던가 책을 펴가지고 특정 시간을 공부하듯이 할애를 해야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격증 공부할 때만 컴퓨터 자격증 딸 때, 뭐 포토샵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기술 자격증, 국가 공인 자격증, 민간 자격증 할 거 없이 뭐 공무원 시험 이런 거 할 때만 책상에 앉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떤 내가 이겨내야 하는 어떤 그런 유혹과 그런 고통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고민 같은 것들을 해소하고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리고 뭔가 성취를 이루려고 하면은 거기에는 강제성이 수반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조건 자의적인 요소만으로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어. 자의적인 의지, 뜻 이런 것만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더 강한 강제적인 수단을 써야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그럴 필요성이라던가 가치를 못 느끼겠다 하면 어떤 강제성이 동원돼도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단독자 유튜브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이 그냥 책을 많이 읽는구나. 자랑질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나는 도대체 나의 시간의 절반을 나의 시간의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을 나는 도대체 어디에다 쓰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읽어봤자 의미 없다. 시간이 없다. 어떻게 보면 다 핑계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봤을 땐 그렇다는 거예요. 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시간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엄청나게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뭐 책 같은 거 살 때도 어떤 뭐 사은품 같은 거 딸려 있으면 기분이 좋아. 그 책 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고 올바른 지식을 전달한다라고 확신을 할 때 거기에 뭐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요즘 좋잖아요. 뭐 잘 돼 있잖아. 마치 뭐 택배처럼 뭐 어떤 추가적인 생활용품 같은 걸 준다고 하면 좋다고. 근데 그러한 어떤 열악한 상황이라던가 경제적으로 별로 편치 못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독서를 하려고 마음먹는 사람들은 꾸준히 독서를 한단 말이야. 돈이 아무리 많아도 책을 읽으려고 도전을 하지 않는 사람은 책 한 권도 안 산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본인 가치관 차이겠죠. 그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뭐 그런 가치관이든 이런 가치관이든 뭐 다양한 사회를 이루는 구성하는 요소라고 생각하면서 이 다양성에 대한 뭐 존중을 얘기하신다면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은 뭐 범죄자도 다양성이 있는 거고, 그죠? 뭐 히키코모리도 다양성을 갖추고 있고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들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죠? 정치인도 꼭 필요한 존재고,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존재야. 폭력배도, 강도도, 그죠? 이런 사람들도 다 필요한 존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근데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다원성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이렇게 또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또 15분 정도 흘렀는데, 뭐 제가 뭐 두서없이 얘기해가지고 또 얘기를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뭐 영상 한번 돌려보면 알겠지. 말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자, 아무튼 그래서, 700명이 이렇게 넘어서 정말 저는 또 기분이 좋습니다. 별거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저는 그냥 오로지 제 순수, 지성과, 저의 열정과 신념과, 그죠? 정말 이런 단어들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걸로만 승부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또 1000명이 늘어날 거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러실 텐데, 저에 대한 뭐 어떤 가치평가를 내리든지 뭐 그런 거는 여러분들의 자유이겠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분들이 아마 제 구독자분들로 많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못한다면은 아마도 영상 몇 편 보다가 떠나실 게 저는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정말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래서 오늘은 어떤 영상이란다, 어떤 책을 추천해 드리려고 했냐면은, 총 세 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로 이 쇼펜하우어 책입니다. 제가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엄청나게 30대에 들어서면서 특히나 요 근래에 쇼펜하우어를 읽으면서 정말로 많은 걸 느끼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물론 다른 책들도 읽고 있고 하겠죠. 자칭 뭐 최고의 인문학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항상 언제나 삶의 어떤 위기라던가 요동치는 상황에서는 쇼펜하우어를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쇼펜하우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행복은 농담이거나 완전 무결한 환상일 뿐이다 라는 식으로 딱 제목 자체가 벌써 이게 좀 도발적인 제목이에요. 처음에 저는 이게 되게 자극적이고 그냥 별로 지식도 없는 사람이 휘갈겨 쓴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믿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책을 사면은 이 뭐 머그컵을 준대요. 여기 뭐 쇼펜하우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보이시죠? 무슨 뭐 선글라스 씌워놨는데 뭐 귀엽게 생겼어요. 아무튼 쇼펜하우어 너무 좋아하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새겨놓은 것도 마음에 들더라고. 그래서 아니, 머그컵이 하나 필요하긴 한데 근데 쇼펜하우어 책이랑 머그컵을 이렇게 같이 판다. 사은품으로 판다고? 내가 이렇게 약간 여성적 소비를 하는 건가? 뭔가 이렇게 내용의 깊이를 따지지 않고 그런 가벼운 소비층이 돼버린 건가라는 생각이 순간 들어가지고 약간 좀 스스로에 대한 좀 반성을 좀 했는데 책을 딱 사서 보니까는 그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머그컵도 얻을 수 있고 좋은 책도 볼 수 있는 거였구나. 책이 후졌기 때문에 컵을 껴주면서 파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여기서 이 작가가 철학 교수인데 확실히 그냥 민간인 어중이 떠중이가 쓴 거랑은 내용이 다릅니다. 확실히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학위가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뭐 그런 거에 편견에 휩쓸리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일석이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음과 모음에서 나온 책인데 뭘 얘기하냐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 인상 깊었던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결혼이라던가 어떤 이러한 성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선택을 한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정년기에 있는 분들이라던가 뭐 연애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겠고 연애를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 과정에 있는 사람들, 시도하려는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어떤 상대방 이성에게 끌린다라는 것은 심사숙고를 해서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합리적 지성에 의해서 그 사람과 만나겠다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쇼펜하우어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의지의 또 다른 측면인 건데 이미 우리는 사실상 의지상 유전자적으로 본능적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지성과 인간의 이성은 뭐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해석하고 변명하는 그 여지만 제공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성은 뭐에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지에 봉사를 하는 거야. 지성은 의지에 예속되어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미 무엇을 할지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있어요. 어느 도로로 차선을 변경할지 정해져 있다고. 근데 우리는 그 차선을 변경한 다음에 스스로한테 그거에 대한 해석만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두 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뇌라는 거야. 자, 이거는 여러분들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대학원 때, 그러니까 석사 때 전공이 뇌과학이었죠. 그죠? 신경언어학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감수했던 책에 이제 프로필에 나와 있죠. 신경언어학 관련돼서 했었다고. 뇌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겠다라고 하고 팔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미 뇌 신호는 이미 움직여졌다라는 신호를 보내요. 그 다음에 팔이 움직여지는데 그 순간적인 그 격차라 해야 되나? 그 반응 시간의 갭이 너무나 짧은 거야. 번개가 한번 이렇게 딱 번쩍이는 시간보다도 더 빠른 시간, 스파크가 튀는 것보다도 더 빠른 시간으로 무엇이 선행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해석과 어떤 명분과 어떤 행위를 하는 것보다도 먼저 내가 그러한 쪽으로 호르몬이라던가 어떤 세포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인 거예요. 정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쇼펜하우어가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들
이미 내가 어떠한 것을 선택할지는 사실상 결정되어 있고 그런 차원에서의 결정론인 것이지 그런 차원에서의 자유의지의 부정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인상 깊더라고. 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맞는 얘기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유롭게 선택하는 건 사실상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다른 분들한테. 자, 우리는 왜 이것 중에 A와 B를 선택하는가를 놓고 고민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하고 많은 범주들 중에서 A와 B여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 가지 학용품이 있는 문구점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수많은 문구점에 있는 여러 가지 학용품들을 볼 텐데 그 중에 여러분들은 왜 하필이면은 모닝글로리가 아닌 모나미 거 모나미 것을 사려고 하느냐? 여러분들은 왜 하필이면 펜탈 거를 사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수많은 것 중에 펜탈과 제브라 뭐 똑같은 건가? 아무튼 헷갈리는데 아무튼 모닝글로리와 모나미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는 것 여기서 모나미를 선택하냐 모닝글로리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수많은 출판사와 수많은 학용품들 학용품 회사들 제품 회사들 중에서 가전제품으로 따지면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전자제품으로 따지면은 뭐 삼성 뭐 LG 그죠? 뭐 아이리버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 뭐 샤오미 있는데 왜 그런 것들 중에서 나는 이 수많은 것들 중에서 왜 그것을 고르려고 하는가라는 거죠. 이게 제가 매끄럽게 설명을 못하는 느낌이 좀 들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여러분들 이해를 다시 한번 하실 수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짜장면 짬뽕을 선택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뭐 별의별 비유가 다 나온다 그죠? 왜 수많은 요리 중에서 그것이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왜 나는 그것에 끌리고 있는가? 다른 종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종류라는 게 종의 범주에서 볼 수 있는 거고 개체의 범주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개체의 범주를 뛰어넘어서 왜 그것이어야만 하는가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매끄럽게 설명을 하고 싶은데 자유의지의 부정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거 같은 말 동어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쇼펜하우어도 역시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율적으로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경향성을 지니고 있고 그런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을 하나를 고르려고 할 것이다라는 거죠. 왜? 이미 나의 본능과 본성 성질은 그것에 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했을 때, 그 대상을 선택했을 때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심사숙고의 결과이다, 성찰의 결과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성찰의 결과가 아니라 성찰은 변명일 뿐인 거예요. 생각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결혼할 대상이라던가 연애를 할 대상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엄청 회의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여러분들 또 우리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여자분이 제가 뭐 고백을 했는데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단독자님? 그건 이미 생각할 시간을 주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결정을 했어. 뭐에서 결정했어? 내적 유전자에서 본성에서 성질에서 경향성에서 이미 뭔가를 결정을 했어요 이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중간에 딴 데로 샌 것 같아서 원래대로 돌아가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면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고통과 고뇌, 의지로부터 비롯되는 거, 욕망으로부터 비롯되는 거 수많은 세계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탈피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관조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세계와 이 우리 자신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보라. 운명에는 뭐죠? 예외가 없죠. 우리는 종으로서 우리를 바라봐야 되지 우리가 개별자로서 특별한 존재로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한테 그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유기체고 생성 변화 소멸을 겪는데 그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러한 생각이 발휘되고 그러한 생각이 사로잡히는 것은 뭐예요? 의지로서의 세계에 너무 충실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거야. 지성이 그 의지에 봉사를 하면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뭔가 명분을 만들어내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자아에서 벗어나서 뭘 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세계 자체를 그 자체로서 나를 독립된 인간으로서 관객으로서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예술과 자연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쇼펜하우어 처방을 내리고 있는 거죠. 쇼펜하우어 얘기하면서 벌써 너무 길게 얘기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 책을 추천드리고, 다음에는 이 스피노자 책인데요. 이 스피노자 책은 이제 진리와 행복을 찾아서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신간이고, 이것도 신간인데 사실상 제가 스피노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스피노자라는 철학자의 삶과, 이 사람은 자신의 윤리성과 자신의 값어치, 그런 것들을 스스로의 철학과 자신의 삶이 일치한다라는 것을 몸소 증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유대교의 수많은 뭐 모순점에 대해서 스스로 용납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파문을 당하고 쫓겨나도 결국에는 자기의 사상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우리가 지금 현대 철학, 근대 철학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뭐랄까 토대를 닦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우리 네덜란드가 나온 최고의 철학자죠. 스피노자 평전도 있고 에티카도 있는데, 에티카 버전으로도 이 책이 나온다라고 해요. 근데 쇼펜하우어처럼 스피노자도 욕망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스피노자 역시 또 결정론자였죠. 쇼펜하우어처럼 자유주의에 대한 부정을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를 했어요. 스피노자도. 그리고 제가 이 책을 특히나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는, 우리 스피노자를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책이 되게 가독성 있게 나왔어요. 이게 만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 그래픽으로 돼가지고 스피노자의 지성 개선론이라는 이 학설, 그죠? 이 책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 개선론, 어떤 우리가 이제 삶에서 어떻게 지식을 추구하고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개선하고, 그리고 욕망과 이 지성, 그리고 이 관계성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일련의 사례를 들면서 이렇게 귀여운 어떤 만화 캐릭터로서 스피노자의 사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내용을 요약해줘요. 우리가 지향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진리 탐구의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 것인가 해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 진리와 행복을 찾아서라는 주제를 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스피노자가 다뤘던 내용이었던 지성개선론을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전혀 유치하지 않고 전혀 단순하지 않은 내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가 이제 나중에 에티카가 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해서 에티카도 사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해요. 사실상 에티카는 제가 원문을 이제 번역한 책을 갖고 있어요. 동서문화사 거를. 근데 이제 그 내용은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에티카를 이제 이해하기에는 수많은 공리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해석 방식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접할 수 있는 좋은 책이 나왔으니까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스피노자를 정말 너무 좋아합니다. 쇼펜하우어하고. 둘이 그리고 상당히 비슷한 점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지성개선론, 진리와 행복을 찾아서, 이 책 하나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딱 30분에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옛날에 나왔던 책인데, 책 좀 많이 이제 관심이 있었고 이런 문학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집에 갖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절판되어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일본 문학, 뭐 프랑스 문학뿐만 아니라 세기말 데카장스 문학, 러시아 문학, 사실주의 문학, 그리고 우리 낭만주의 문학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낭만주의 문학에 관련된 책인데, 자, 제가 또 괴테, 사드, 바이런 이러한 낭만주의 또 엄청나게 좋아해가지고 낭만주의 강의 영상, 애무하기 영상이라고 해서 올려놨던 거 기억하시죠? 그 내용과 많이 겹치는 내용도 있겠지만 이렇게 사진과 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약간 가독성 있게 보기 좋게 이해하기 쉽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작품들 중에서 뭐 백작 부인을 보호하는 모습, 뭐 노발리스 관련해서도 나오고, 노발리스 시인에 대한 얘기, 그리고 뭐 이성과 에로스, 당시에 이제 문학인들이 추구했던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유명했던 건물들, 건축들, 어떠한 배경에서 이러한 문학 작품들이 나올 수 있었고, 낭만주의에서 얘기하는 영웅상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시에 유럽을 휩쓸렀던 낭만주의의 그 열풍, 그 돌풍, 그죠? 질풍노도의 어떤 그런 스타일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준 책입니다. 절판돼 가지고 구하시려면은 중고로 구하셔야 돼요. 뭐 예스24라던가 아니면은 뭐 알라딘에서 구하실 수 있는데, 책값이 싼 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뭐 두꺼운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되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라는 거. 뭐 피가로의 결혼 뭐 이런 것들 관련된 뭐 희극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이 책도 추천드립니다. 이 시리즈를 저는 한번 다 사서 모을 생각입니다. 가격이 좀 세가지고 몇 푼 안 되는 월급으로는 감당하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뭐 언제 돈 생각하면서 책을 봤습니까? 그죠? 책에다가 쓰는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아. 얼마를 써도 아깝지 않다고.
그래서 이 책을 사서 모을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오늘 영상 700명 돌파 감사의 인사 영상과 제가 생각하는 이 공부와 독서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었고요. 스피노자뿐만 아니라 쇼펜하우어가 얼마나 의미 있고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는지 우리 결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자유의지의 부정 관련한 얘기를 조금 잠깐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책, 그죠? 낭만주의 관련된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나온 이 절판된 책들 정말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건강 잃으면은 책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의미 없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분이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갖고 있던 그것을 누가 비웃던 간에 다 한기로 흘리시고 독불장군처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을 갖추시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엄청난 큰 보답으로 돌아올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에픽테토스도 이런 말을 했었죠. 여러분들이 이해받지 못하고 오해받고 무시받고 경멸당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뛰어난 인간이 될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에픽테토스가 했습니다. 뛰어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시대의 몰인정, 몰이의 오해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자아도취하시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각오하면서 자기가 믿고 확실히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끝까지 진리 추구를 위해서 끝까지 밀어붙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